안녕하세요. IDSL 석사과정 황원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릴름 Retrieval Augmented Language Model Pre-training이란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PMLR 2020년도에 발표가 되었으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사이테이션 수는 2739회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인트로덕션에서 백그라운드와 모티베이션 그리고 컨트리뷰션 설명드린 다음에 그리고 논문에서 주장하는 방법론 그리고 실험 결과 결론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레그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레그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로 LLM이 답변할 때 말 그대로 외부 DB에서 관련 문서를 검색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레그는 크게 두 스테이지로 이제 분리가 가능한데 먼저 Retriever는 사용자의 질의와 관련된 문서를 외부 DB에서 검색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검색된 문서와 기존 사용자의 기존 질의를 LLM에 함께 입력하여 최종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레고의 플로우는 프리프로세스와 이제 런타임인 쿼리타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프리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DB를 구축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DB에 저장하고 싶은 문서를 문단 단위 혹은 토큰 단위로 이제 청크를 진행하고 각 청크를 인베딩 모델을 통해 인베딩 벡터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후 인베딩 벡터 간에 유사한 인베딩 벡터 간의 클러스터링 혹은 그래프 기반으로 인덱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DB를 구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DB에는 이 텍스트 그리고 인베딩이 키 밸류 형식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런타임인 쿼리 타임에서 사용자의 질이 쿼리가 들어오면은 위에 프리프로세스에서 사용했던 인베딩 모델과 동일한 인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인베딩 벡터로 변환하고 코사인 시밀러리티 그리고 이너 프로덕트 같은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해 검색을 진행하고 관련된 문서를 반환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LLM의 쿼리와 그리고 검색된 문서를 함께 LLM의 입력으로 넣어 최종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레그 시스템에서 리트리버를 버트 학습에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모티베이션입니다. 먼저 파라메트릭 놀리지. 기존 LLM 같은 경우는 학습을 통해 방대한 놀리지가 파라미터에 저장되는데 이때 암시적으로 저장됩니다. 즉 네트워크에 어떤 지식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놀리지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모델 사이즈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또한 할루시네이션과 최신 정보 부재,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는 근거 없는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말하며 최신 정보 반영 불가는 학습된 이후의 최신 정보에 대해서 이제 LLM이 답변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외부 DB에서 관련 문서를 검색을 통해 해결한다라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주장하는 메인 컨트리뷰션으로는 이 버트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리트리버를 학습에 통합시켜 이 파라메트릭 놀리지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질문인 쿼리가 들어와서 쿼리로 검색을 하는 리트리버, 그리고 검색된 문서를 이용해 최종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제 인코더로 모듈화된 학습 구조를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제 궁극적으로 QA 태스크를 푸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일런트 스팸 마스킹 같은 학습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림 3번을 보시면 그 프리트레이닝 과정의 엔드 투엔드 그림을 나타내는데 먼저 라벨링이 없는 텍스트가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 버트 모델과 같이 특정 토큰을 마스크로 치환하게 됩니다. 이후 이 입력 문장과 유사한 관련 문서 Z를 이제 코퍼스 라지 Z에서 검색해서 이제 검색된 문서 Z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후 기존 사용자의 질이 기존 사용자의 질의 X와 검색된 문서 Z를 이 버트 입력 형식에 맞춰서 다시 인코더에 넣어줘 최종적인 마스크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안하는 방법론입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가장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리트리버를 이용해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를 잘 풀도록 하는 것인데 기존의 오리지널 QA 같은 경우는 리트리버 과정 없이 단순 쿼리를 넣어 그에 해당하는 앤서를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릴름에서는 이 쿼리를 사용해 외부 지식 DB에서 관련 문서를 찾는 스텝 1,
그리고 검색된 문서와 기존 쿼리를 결합하여 최종적인 답변을 얻는 스텝 2로 이제 분리하여 퀘스천 앤서링을 이제 풀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수식에서 파란색 스텝 1이 뉴럴 놀리지 리트리버를 나타내며 스텝 2는 놀리지 어그멘티드 인코더를 나타냅니다. 이 스텝 1과 스텝 2가 별도의 모델을 설계한 것이 아닌 과정만 이제 2 스테이지로 디컴포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트레이닝 프로세스인데 먼저 프리트레인 과정에서는 비지도 학습으로 위키피디아나 CC 뉴스와 같은 대규모 코퍼스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파인 튜닝에서는 이제 NQ 같은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을 이용해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스텝이었던 뉴럴 놀리지 리트리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리트리버를 댄스 이너 프로덕트 모델로 정의를 합니다. 이 의미는 쿼리와 그리고 문서를 같은 공간의 댄스 인베딩에 매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존 스팔스 표현 방식 같은 경우는 원핫 인코딩처럼 고유 차원의 일로 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댄스 방식의 이제 인베딩은 의미를 담은 연속 벡터로 표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인베딩 벡터 간의 이너 프로덕트로 최종적으로 시멘틱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과정은 밑에 수식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버트 모델을 이용하기에 먼저 CLS 토큰과 SCP 토큰을 이용해서 버트 입력 포맷에 맞게 변환해 줍니다. 이후 이 버트 인코더를 통과시켜 CLS 토큰을 이제 얻고 프로젝션을 통해 각각 X에 대한 인베딩 벡터 그리고 문서 Z에 대한 인베딩 벡터를 독립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텝 1에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본 논문에선 세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각 인베딩 벡터 X, Z 간의 이너 프로덕트로 이제 최종적인 펑션 F를 얻게 되며 이 F는 렐러번스 스코어라고 이제 논문에서 부릅니다. 이 렐러번스 스코어의 소프트맥스를 취하여 최종적인 확률 분포값을 얻어 결국 이 리트리버의 목표는 쿼리가 들어왔을 때 가장 관련이 있는 문서 Z를 학습하도록 이제 학습이 진행됩니다. 다음 스텝 2인 놀리지 어그멘티드 인코더입니다. 리트리브드 다큐먼트를 사용해 최종 출력을 생성하는 부분으로 앞서 동일하게 어, 조인 버트를 이용해 검색된 문서와 기존 사용자의 질의 X를 이제 버트 입력 포맷에 맞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인코더의 경우 프리트레인과 파인 튜닝이 조금씩 형식이 다른데 먼저 프리트레인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버트 논문처럼 MLM 방식으로 마스크드 토큰 프리딕션을 목표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단순 문맥만으로 마스크 토큰 프리딕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중간에 리트리버 과정을 무조건 사용하기에 MLM과 그리고 리트리버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파인 튜닝 시에는 이제 지도학습 기반으로 ODQA 태스크를 풀기 위해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데 프리트레인 때 마스크 토큰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에서 퀘스천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관련 문서 Z를 찾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서 Z에 정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정답이 될 수 있는 스팬의 시작 토큰 그리고 끝 토큰을 최종적으로 MLP에 통과시켜 관련 있는 문서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구간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파인 튜닝이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학습 최적화 기법들입니다. 먼저 맥시멈 이널 프로덕트 서치 밉스입니다. 먼저 오른쪽 수식을 보시면은 라지 Z는 DB 전체 코퍼스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 쿼리가 들어왔을 때 전체 코퍼스 라지 Z에 대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것은 연상량 부담 때문에 사실 말이 안 되기는 합니다. 때문에 탑 K개의 근사를 이용해서 탑 K개의 문서만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본 논문은 해결을 합니다. 즉 유사한 인베딩 벡터 간의 인덱스를 구축하여 쿼리 입력 시 관련도가 높은 상위 탑 K개의 근사 검색으로 리트리버의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덱스 리프레시입니다. 앞선 스텝 1의 학습 파라미터를 세타라고 했었는데 이 세타는 인베딩 벡터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리트리버 파라미터였습니다. 하지만 학습 과정에서 이 세타가 변함으로 기존 인덱스가 스테일, 즉 낡아집니다. 때문에 이 인덱스를 갱신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비동기식 갱신 방법으로 이를 해결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트레이닝 잡과 인덱스 빌더로 나누어서 이제 리프레시를 진행하는데 트레이닝 잡은 계속 세타를 갱신하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리트리브 시에는
이전 세타 값을 이용한 인덱스 값을 이용하고 이제 인덱스 빌더는 500 스텝마다 트레이닝 잡으로부터 세타 스냅샷을 받아 전체 DB를 다시 임베딩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밉스 인덱스를 주기적으로 500 스텝 단위로 갱신하며 학습을 진행합니다. 또한 이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를 잘 풀기 위해 인젝팅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먼저 사일런트 스팸 마스킹입니다. 어, 사일런트 스팸 마스킹은 QA에서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엔티티를 마스킹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The Eiffel Tower is a structure located in Paris, 프랑스라는 문장에서 파리와 프랑스를 마스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네임드 엔티티를 마스킹하여 리트리버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널 다큐먼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 없이 문맥만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된 탑 K 후보에 무조건 널 다큐먼트 파일을 추가하여 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히비팅 트리벌 리트리버였습니다. 먼저 쿼리와 동일 문서를 이제 리트리버하는 케이스를 방지한다 라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X와 그리고 검색된 문서 Z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는 학습에서 제외시켰다라고 합니다. 다음 초기화 기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초기에 이 세트 값이 갱신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기에 리트리버가 무의미한 문서를 고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웜 스타트 기법을 사용합니다. 리트리버에는 ICT 방식의 사전학습을 적용하고 인코더는 사전학습된 버트 베이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ICT 사전학습은 예를 들어서 원문 스티브 잡스 was the co-founder of Apple이라는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문장에서 일부 co-founder of Apple을 쿼리로 사용하고 이거에 해당되는 관련 문서를 원문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이 리트리버가 관련 문서를 이제 찾을 수 있도록 초기에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실험 셋업과 실험 결과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DB 코퍼스, 놀리지 코퍼스 라지 Z로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을 이용했으며 프리트레인 시에는 위키피디아와 CC 뉴스 데이터셋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이 코퍼스 XZ의 이 위키피디아는 같은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인과 파인튜닝 시 사용되는 탑 K의 문서 수가 다른데 프리트레인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MLM과 리트리버 성능 향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탑 K의 문서를 파인튜닝 시보다 더 많이 주어 이제 리트리버 학습 안정화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시에는 프리트레인 시에는 64개의 TPU를 사용했으며 인퍼런스와 파인튜닝 시에는 12GB의 GPU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QA 태스크와 잠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같은 경우는 퀘스천에 대한 정답인 앤서가 특정 문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리트리버 모듈이 모델의 외부 지식을 검색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 같은 경우는 퀘스천에 대한 컨텍스트가 주어지며 해당 문장 안에 정답이 무조건 존재하기에 단순히 주어진 문장 내에서 정답을 찾기만 하면 되는 문제로 변하게 됩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리트리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ODQA 데이터셋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모델과 오픈 QA 벤치마크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매트릭으로는 이그젝트 매칭 방식을 이용해서 결과를 측정했으며 다양한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T5 11빌리언 같은 경우보다 파라미터 수가 거의 한 40배 정도 작은데 성능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블레이션 스타디입니다. 본 논문은 다양한 학습 최적화 기법을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 먼저 릴름의 투 스테이지였던 리트리버와 인코더 중 한 개씩만 제거를 하여 각기 성능을 측정한 결과 리트리버가 인코더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존 마스킹 전략과 다르게 이 특정 네임드 엔티티를 마스킹하는 사일런트 마스킹 전략을 적용한 결과 기존 마스킹 방식 대비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밉스 인덱스는 주기적인 리프레시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500스텝마다 리프레시를 진행했었고 이 실험에서는 그것보다 30배 더 느리게 인덱스를 갱신한 결과 가장 안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 본 논문은 리트리버를 사전 학습에 포함시켜 문서 검색 기반 QA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외부 DB를 검색하는 구조를 통해 파라미터 수 증가 없이 정보 활용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이 답변을 생성할 때 어떤 문서를 참조했는지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해석 가능하다고 논문에서는 주장합니다.
또한 놀리지 코퍼스 교체만으로 새로운 정보만을 빠르게 반영 가능하기에 모듈성을 강조했다라고 조정합니다. 또한 사일런트 스팸 마스킹, 널 다큐먼트 등 다양한 학습 전략을 통해 리트리버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